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멍그르지의 맑은 구름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푹 쉬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 연휴 동안 밀린 잠도 푹 자고 덕분에 감기도 싹 나았답니다. 오랜만에 쉬다가 다시 작업하려니까 몸이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커버곡을 녹음한 녹음실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다시 기분 좋은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일주일 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1화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떨리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쉬는 동안 여러분께 어떤 주제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콘텐츠도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난번에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팟캐스트 들으셨나요? 그 큰 틀 안에서 처음 냈던 용기, 그리고 여행 이야기, 고1 때부터 꿈꿨던 저만의 아지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철학적이면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제가 너무 무거우면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다루자니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흐려질 것 같아서 2번, 3번 넘게 고민하여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주제를 정할 수 있었어요. 바로 관계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영감을 받으셨나요? 사실 영감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참 크게 와닿는 말이에요. 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곁에는 각기 다른 색깔로 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방황을 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도와준 친구도 있고, 고민 상담을 하면 너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인데 이번엔 걔가 확실히 잘못한 거야 라며 두통소리 친 것처럼 큰 깨달음을 준 친구도 있고, 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부터 행복해하는 모습까지 전부 지켜보며 옆에서 같이 울어준 친구도 있죠. 그리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부터 가장 지쳐있는 지금까지 저를 특이하게 보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저로 바라봐주며 포기하지 않는 남자친구까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힘도 결국 그들에게서 나온 거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소중하고 좋은 관계들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상호 간의 예의예요. 아무리 친해져도 혹은 아무리 내가 편안한 공간에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 저와 제 친구들은 벌써 인연을 맺은 지 1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싸우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 비결이 바로 아무리 친해도 서로에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죠. 근데 가끔 그 선을 훌쩍 넘어서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그냥 꼭 참고 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줘야 되나? 이러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고, 이제 화가 난 게 맞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에게 제 소중한 에너지를 나눠주는 건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았나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무례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꼭 꺼내고 싶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살 때부터 22년이나 함께했던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우면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었던 한 모임에서 겪은 일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제 몫보다 더 좋은 선물 챙겨주던 어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축하받아야 할 기쁜 자리로 이동하던 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어린 친구와 그 어린 친구 보호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와 장난을 치는 도중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르는 사람이 2-3명 정도 있었고 보호자도 함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저에게 너무나 서늘한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네.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무례함보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의 무례함도 상처를 받긴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호자분은 정작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애가 하는 소린데 뭘 그러냐, 그냥 용서해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애가 인사하는데 인사 정도는 받아줘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셨었죠. 이 순간에 느꼈어요. 나보고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했는데 상처받은 건 난데 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뒤통수를 누가 한 대 치고 가는 느낌?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차가운 의심과 애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다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아주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인사조차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제가 직접 지켜주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시면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물론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아이의 나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결코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모를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요즘 뭐 초등학생 애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영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하면서 네. 저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누구보다 친동생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받은 충격, 배신감?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봐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대신에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장소에 가지 마라. 그 장소에 가는 건 안 가는 거는 제 선택이고 그 아이와 그냥 거리를 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비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겠죠. 근데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미 받은 상처를 없는 일로 하려면 내 마음을 일일이 소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 자신을 갉아먹기보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제 마음의 선 밖으로 밀어내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거. 저는 그게 제가 찾은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가끔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착한 사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처럼 거절하기 어려워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죠. 너는 원래 착하잖아. 네가 좀 참아줘. 너마저 그러면 어떡해. 너가 여기서 제일 막내잖아. 쟤는 애잖아. 너는 원래 그랬잖아. 네가 참아야지 어떡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리예요. 제가 성인이 돼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내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착하게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이 제 어깨를 꾹꾹 누를 때마다 저는 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 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기분이 어떤지는 늘 뒷전이었고, 상대방의 무례함에 상처받았으면서도 분위기를 망칠까봐 혼자 마음을 소독하며 삼켰던 밤들.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제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는 지금 전혀 좋지 않은데 왜 너는 좋은 사람인 척해? 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의 딱 절반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써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웃어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학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아주 아프게 저를 짓밟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될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들의 기대에 억지로 부응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에는 제가 변했다거나 까칠해졌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한 건강한 이기심이라면 저는 기쁘게 그 무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나를 잃어버린 것보다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 자신을 지키는 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모두에게 웃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버리기. 오늘 제 두서없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남보다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녹음을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녹음실에서 퇴근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남은 하루도 포근하고 평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